환영합니다 여러분. 영어 원서 당당하게 읽기 영서당 팟캐스트 그 11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요, 우리가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영어를 공부할 때 100% 이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1번째 에피소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아주 흥미롭고 또 굉장히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절대적으로 내가 읽고 있는 원서를 100% 이해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원서를 읽는다고 했을 때 한 80% 정도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도 돼요. 50%나 60% 정도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요, 충분히 학습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만족을 하고 다음 원서로 넘어가야지, 내가 80% 정도가 이해됐다고 했을 때 아니야, 여기서 내가 나머지 20%까지도 확고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어 라는 생각으로 똑같은 책을 계속 붙잡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얽매여 버리면 안 된다는 그 이유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사실 이런 말하자면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이 주제를 골랐어요. 저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이번 에피소드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우리가 원서 읽기를 할 때 100% 이해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원서를 읽을 때 그 원서가 100%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그 원서를 읽는다는 것은 왜입니까? 왜 우리가 영어 원서를 읽나요? 사실은 그냥 그게 제 취미여서요. 그냥 원서가 너무 재밌어서요. 이런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고, 그렇게 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원서 읽기를 하시는 분들, 왜 원서를 읽어요? 그 원서 읽기를 통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죠. 뭔가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하기에 우리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원서 읽기를 통해서 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그 책을 골라서 읽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다. 원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해가 되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글쎄, 내 영어 실력에 비해서 이 책이 너무 쉬운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서를 읽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되네?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건 아닐까? 이런 식의 고민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거꾸로 말해보자면 뭐냐면, 내가 어떤 원서를 읽었는데 그게 100% 이해가 되면요, 사실 영어 공부를 위해서 그 원서를 읽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100% 이해가 다 된다는 것은 거기서 배울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원서를 읽는 이상 100%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이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처음부터 100% 이해됐을 거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요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선생님, 제가 말하는 100% 이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책을 쭉 한번 읽고서는 다 이해가 되네, 요런 게 아니라요, 처음 읽을 때는 뭐 한 50% 60%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뭐 모르는 단어는 찾아도 보고 모르는 문법도 찾아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을 때, 그때 요거를 내가 100% 이해해야지라는 목표를 잡는 것을 저는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공부를 한다 그러면 몇 번씩 반복해서 읽더라도 그걸 100%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저에게 다시 질문을 또 주실 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갖는 게 워낙 또 당연한 일인데,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 있는 그대로, 제 경험 그대로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내가 이 책이 100%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말하자면, 자, 그래요,
한 번 그냥 처음 읽었을 때 100% 이해되지 않는 건 말씀드렸죠. 그건 워낙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또 한 번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도 찾아보고 모르는 문법도 찾아보고 조금 이제 공부스러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00%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즉 간단히 말해서 2번 읽었는데도 그게 이해되지 않으면요. 3번을 읽든 10번을 읽든 100번을 읽든 지금 당장 그것은 이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해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뭔가를 배울 때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뭔가를 배울 때는요, 시간이란 게 필요해요. 자, 제가 수영을 배운다고 했을 때 뭐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막 저에게 모든 지식을 정말 수영을 배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저랑 같이 연습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영을 30분 만에 배울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제가 30분이든 1시간이든 계속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서 그쵸? 제 머리뿐만이 아니라 제 몸이 어떤 수영이라는 것에 익숙해져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영이 아니라 자전거 타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전거가 왜 어떻게 이렇게 2바퀴로 앞으로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국가대표가 저한테 와서 자전거를 잘 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막 알려줍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 타는 것을 못하는 상황에서부터 자전거를 굉장히나 잘 타는 상황까지 5분 만에 도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방식으로 저에게 자전거를 타는 것을 알려준다고 해도요. 저는요. 분명 그걸 배우는데 시간을 필요로 할 거예요. 시간뿐만이 아니라 넘어지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머리에 들 겁니다. 나는 재능이 없나 봐. 그냥 포기할까 봐. 막 이런 생각도 막 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어느 순간 자전거 타는 게 이런 거구나. 감을 잡는 날이 오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뭐든지 간에 배우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어도요,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나 영어는, 그리고 이런 고정관념을 또 여러분들이 좀 깨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영어를요, 이해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자,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고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어는 지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라면 공부지만 사실 언어라는 것 자체는 습관입니다. 버릇과 같은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나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언어를 배우는 거, 그런 측면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법이란 게 이런 거지라고 오늘 이해를 했다 그래서 가정법이 사용된 모든 문장을 그럼 오늘부터 다 이해하면서 독해하면서 내가 말하고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해를 한 것과 내가 실제로 그것을 읽고 독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가정법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데까지는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요, 특히나 내가 이걸 한 2-3번쯤 다시 돌아 읽어보면서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 찾아보기도 하고 문법적인 거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요, 그거는 100번, 1000번을 반복해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그거 이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게 뭐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요, 그냥 넘어가서 다른 책을 또 읽어요. 자, 내가 아까 이해가 안 됐던 문장이 가정법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냥 오케이, 내가 가정법이란 거 한번 읽어보기는 했는데 문법책을, 근데도 여전히 나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하면요, 넘어간 다음에 다른 책을 막 읽습니다. 경험을 더 쌓는 거죠. 해서 다른 책에서 이런 문장의 가정법, 저런 문장의 가정법을 여러 번 다른 형태로 겪은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그래 놓고 내가 아까 이해 안 됐던 그 문장으로 몰라요. 뭐 한 달 뒤가 됐든 2달 뒤가 됐든 6개월 뒤가 됐든 1년 뒤가 됐든 그때 돌아와서 그 문장을 딱 보면 오히려 그때 가서 이거 이런 뜻이었구나.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내가 가정법에 대한 경험치가 충분히 쌓인 다음에 그때 가서 돌아오면 그때 그 문장이 이해되는 거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다 그래서 그게 이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겁니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영어에는요 예외적인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영어 문장이 문법에 맞게끔 딱딱딱딱 그냥 정리가 돼버리면 사실 문법책 찾아서 공부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영어는, 그리고 언어는 버릇이고 습관이에요. 예외적인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식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문법책을 찾아봐도 내가 경험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100% 있어요. 그래서 저는 쿨하게 넘어가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원어민들은 워낙 그렇게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냥 보편화된 그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 문장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그냥 더 많이 읽어서 더 많이 영어에 노출이 돼서 어라? 저번에도 내가 나왔었던 거 기억하는데 여기도 또 나왔네.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또 읽다가 또 나왔네. 보니까 이런 뜻이려나, 요런 경험을 통해서 파악해 나가는 것만이 답인 그런 문장들과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배움에는 경험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쿨하게 놓고 넘어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서도 제가 드릴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바심을 내면 안 되고, 지금 당장 이해가 조금 안 된다고 하면 오케이, 내가 요걸 잘 모르는구나 에서 넘어간 다음에 다른 곳에서 경험치를 쌓아서 후에 돌아와서 그래도 내가 여전히 이거 이해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어떤 어프로치를,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왜냐면, 그리고 자, 이게 바로 제가 이번 어떤 그 팟캐스트의 주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영어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론, 철학들 중에 가장 제가 1순위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어 공부가 일이 되거나 영어 공부가 어떤 그런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는 순간 그 영어 공부 방법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제 지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내가 모르는 문장을 지금 당장 붙잡고 이해하려고 막 100번씩 1000번씩 반복해서 읽는 거, 그거 절대로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이 원서를 읽기 시작했으니 내가 이 원서를 100%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잡은 상태에서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 100% 이해라는 게 기본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그럼 거기서 실망감이 생겨날 거고, 그럼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될 거고, 그게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어 공부 재미없어, 그만할래라고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결과란 말이에요.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나는 여기서 그래 한 70에서 80%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서 읽기를 해나가면 조금 모르는 거 나와도 그래 뭐 모르는 거 있을 수도 있지 뭐 근데 다른 것들 내가 좀 배웠으니까 된 거야, 다른 원서로 넘어가면 돼. 요런 어떻게 말하자면 좀 쿨한 마음을 갖고 영어 원서를 접하다 보면요, 조금 더 내용에 집중할 수 있고 이 영어 원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재밌어집니다. 재밌어지면요 계속할 수 있어요. 계속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나 필요로 하는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거고, 그 시간이 흐르게 되면 우리 영어 실력 분명히 향상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어떤 그런 큰 그림에서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만 강조를 좀 할게요. 우리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이걸 나는 100% 이해할 수 있어야 돼라고 목표를 세우는 건 어떻게 보자면 욕심 같은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수영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취미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 목표가 나는 박태환 선수의 자유형 기록을 깨겠어.
이면 그거 말이 안 되죠. 꿈이 너무 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수영을 배운다고 하면 사실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 목표는 어디 안 가라앉기만 하면 좋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체력을 위해서 이제 제가 운동을 한다고 치면 뭐 자유형으로 한 500m 정도는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체력 정도 제가 원해요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가면 그게 맞는 거지. 지금 제가 이제 와서 수영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 목표는 우리나라 기록을 깨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잡고 가면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언제나 목표를 높게 잡아야 그래야지 좋은 것도 맞으나, 근데 그거에 너무 얽매이기 시작하면 다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다 스트레스가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취미로 스케이팅을 막 배우면서 제 목표는 김연아 선수의 기록을 깨는 거예요. 뭐 사실 저는 남자라서 김연아 선수의 기록을 깰 수는 없습니다면서도,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저는 뭐 동계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거예요라고 말을 하든가.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그거는 피겨스케이팅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는 기록을 깨기 위해서 뭔가 차원이 다른 노력을 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어떤 그런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의도가 느껴지세요? 원서를 결국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는 원서를 100% 이해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목표가 욕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굉장히나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요? 우리나라 말도요, 우리는 100%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모국어기 때문에 사실 눈치를 잘 못 채거나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소설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말 100%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말을 100%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도 우리말을 100% 이해 못하면서 왜 영어는 그런 100%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냐고요. 영어에 대한 기준치가 더 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우리말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걸요, 우리는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우리말을 잘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냥 흘려 듣거든요. 이렇게 막 저는 사실 되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고 그냥 투표할 때만 투표 열심히 하고 그런 건데, 이 뉴스 보면서 뭐 신문 읽으면서 정치에 대한 얘기 나오면요,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이게 뭐래? 무슨 뜻이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그냥 나머지 내용 읽다 보면 그냥 무슨 뜻인지 내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지라는 그 자신감이 워낙 깊은 곳에 박혀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 막 사전 찾아보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정말로 어떤 그런 어려운 논문이라든지 뭐 신문 기사라든지 그런 걸 저한테 줬을 때 제가 거기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알 거냐, 그래서 모든 내용을 내가 100% 이해할 거냐? 아니요,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게 내 언어니까, 내 모국어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핵심은 우리도 우리말 100% 사실 이해하면서 사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그래요. 그 막 새로운 단어 이런 거 있죠. 누가 말하면 뭐래? 쟤 뭐래니? 그냥 새로운 단어인가? 하고 넘어가지. 나 저거 단어 모르는데 막 사전 찾아봐야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영어는 그러냐고요. 왜 영어는 한 단어라도 모르는 단어 나오면 너무나 다 찾아봐야 되는 것처럼, 한 문장이라도 모르는 문장 나오면 나 이거 모르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라고 우리가 막 말하자면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거지만 스트레스 받아 하냐는 거죠. 특히나 우리는 영어를 배우려고 그 원서를 읽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유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결론은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100% 우리가 원서를 이해하지 않아도 충분히 학습 효과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2번, 3번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요. 아직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지금 당장 제가 계속 그것을 이제 매달려서 붙잡고 있는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그냥 쿨하게 보내주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만 내가 몇 가지 새로운 것을 깨달아서 이해를 할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새로운 책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어는요. 영어 실력은요. 자,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곱이에요. 지식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문법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뭐 어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영어라는 언어를 많이 접해 온 그 경험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내가 한 권을 100% 이해해야지라는 목표를 잡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그냥 60%, 70%의 이해도를 목표로 삼고요. 그냥 10권 읽으세요. 100% 이해를 목표로 삼고 한 권을 10번 읽는 게 아니라 70%, 80% 이해를 목표로 삼고 10권을 읽으세요.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고백. 제 팟캐스트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또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원서라는 게 굉장히나 재밌고 영어 공부 방법으로서 어떤 그런 효용 가치가 높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줬던 그 책이 있어요. Man and Boy라는 토니 파슨스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었습니다. 쉬운 책이 아니고요. 그냥 성인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어려운 그냥 그런 영어였습니다. 제가 돌아봤을 때 저는요. 그거를 한 30% 정도나 이해했을까 싶어요. 주인공이 있고 뭐 이렇게 이혼했고 아들이 있고 아빠가 아팠고 그래서 뭐 끝에 해피엔딩이었네? 그냥 읽었을 때 이런 내용이었나 봐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쪽 당 모르는 단어가 10단어는커녕 막 20단어, 30단어 정도 지금밖에 됐었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세한 묘사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는 그냥 모르는 게 당연하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줄거리만 잡으면서 그렇게 책을 읽어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막 배우게 된 지식적인 것들이 많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몇만 단어를 접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경험치가 쌓이기 시작했던 거죠. 와, 내가 영어 원서를 한 권 읽었네라는 자신감부터 시작을 해서 야, 이게 결국은 영어가 언어인 거구나. 내가 너무나 영어를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었네. 결국 이것도 언어인 건데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그 안에는 이제 되는 건데 실제로 30%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된 채로 한 권을 읽었지만 저는 거기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거든요. 70, 80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그리고 거기서 그냥 2번, 3번 다시 한번 돌아봐서 내가 좀 이렇게 찾아봐서 이해가 되면 또 이해가 되는 만큼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문장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지식도 거기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이해가 안 된 거 내일 이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쿨하게 넘어가고 다른 책들 더 읽은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면 그럼 그때 가서 그 문장이 이해될 수도 있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더 읽어요. 더 읽으면 되죠? 더 읽고 그런 식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게 결국은 한 권을 100% 이해해야지라는 목표를 잡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에피소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그 에피소드의 주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주제예요. 그래서 제 욕심은 정말 굉장히나 많은 분들이 이 영상만큼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나 내 주위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어려워하는, 영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 친구들이 있다 생각이 드시면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친구를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제가 드렸던 이야기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그래도 기억을 하자면, 자, 영어 공부가 스트레스가 되는 순간 그 공부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재밌게 내가 즐기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인 거예요. 그 점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에피소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I'll see you soon.